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이건 또 처음 알았는데 홍명보가 국가대표 코치를 2006년에 하는데 예. 홍명보는 그때부터 특혜를 받았더만. 이 맞아요. 나는 몰랐어. 예. 그러니까 특혜가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 아드보카트 당시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발탁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 자격증 없으셨죠? 없으셨죠? 예, 그 당시에 예. 제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협회가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홍명보 증인에게 국가대표 A매치 출전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상급 자격증을 건너뛰고 곧바로 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예외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대표팀 지도자는 축구협회 1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일단은 제 그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 자격증 2급 자격 취득 예외 적용, 그 다음에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선임을 했다. 두 번째, 아까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도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네 번째 특혜가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만 이런 특혜가 집중이 됐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후퇴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와, 왜 홍명보한테만 이렇게 특혜가 많아? 축구계 황태자라고 축구인들은 얘기를 하죠. 예. 이때 아드보카트 감독 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동업자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아, 이때 그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럼요. 축구 지도자들이 예. 문제 삼았었구나. 그 당시에 축구 연구소를 만들어서 축구인 박사들이 10명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의 갈 길에 대해서 순서를 계속 하고 있었을 때요. 그랬어요. 그때 또 하나의 이제 축구 단체가 하나 생겨지는데 지도자 협회가 생겼거든요. 네. 거기 박정환 감독, 그 다음에 김호 감독, 차경목 감독, 이런 분들이 거기에 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왔는데 거기 이제 코치로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아, 그랬었구나. 지도자들이 왜 들고 일어났느냐? 자기는 거기 가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신청을 하는데도 기다려야 돼요. 와. 근데 자격증이 없는 걸 빤히 아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국가대표팀 코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칭 스텝으로. 네. 근데 보조 지도자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만들어냈더라고, 만들어낸 개념을.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 몇 급 뭐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B급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할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 최소한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네. 아주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조 지도자. 만들어냈어. 보조 지도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준비한다든가 옛날에는 선수들이 이제 피곤하면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딱 더 밑에 있는 사람들. 예. 뭐 이런 명칭으로 해석해서 피해간 거죠. 와. 피해가서 엄청난 특혜네.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 가는 그 길에는 늘 이렇게. 와. 그러니까 왜 홍명보 감독에게만 이런 특혜를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마피아 고대 카르텔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달리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고대 카르텔 그다음에 정씨와 가깝다. 정씨 일가와의 그래서 신분. 그 정씨 일가의 황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축구회장까지 가는 길을 축구인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랬어요? 바둑 얘기하듯이. 아. 그래서 자 보세요. 2014년 월드컵 때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 역대 최악이었죠. 그렇죠. 근데 갔다 왔으면 일반적인 감독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에 가서 숨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 다음에 뭘 했죠? 회식했죠. 회식이 아니라 회식했잖아요. 브라질에서 회식한 거고 네.
한국에 귀국해서 전무이사를 했죠. 전무이사하고. 행정의 가장 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전무이사를 하다가 맞아. 그것도 황태자 길을 걷는 황태다가 거구나.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 감독으로 갔잖아요. 그러네. 현대로. 현대중공업 감독 가서 와. 10억 정도 그러네. 돈이 엄청 많은 이제 감독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표팀 감독 하기 싫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뿅 그러고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네. 외국인 감독 가서 면접하고 이 그림이 있는 거네. 지원서 다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 다음에 포스는 어디였을까? 정몽기 회장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대리인으로 짜자잔 하고 들어갔겠죠. 야, 확실히 바둑 해설을 하시는 분이야. 그림이 그려지네. 근데 실제로도 그런 소문이 있긴 했었어요. 홍명보가 차기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아니 장학생들이 많아요. 네. 와, 장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명보는 이렇듯 계속 특혜를 받아오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예. 특혜가 너무 익숙하고 특혜가 아닌 줄 아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본인은. 그래서 이번 감독 선임이 홍명보는 진짜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워낙 익숙해져 예. 있다 보니까 예. 그 장면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에 당시 감독 추천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던 이임생 이사가 빵집에서 밤 11시에 감독님을 면접하듯이 만난 이후에 별도의 면접 과정과 PT도 없이 선임이 됐습니다. 당시에 축구협회 많은 관계자들과 축구 팬들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때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보다 아셨을 텐데 왜냐? 그 이후에 면접과 PT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인의 자존심으로서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게. 예. 이 자체가 예.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임생은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당시에. 근데도 이게 특혜가 아닌 줄 알았다는 게 나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건 짠 거죠. 짠 거예요. 짠 거죠. 그렇게 보신다. 이임생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임생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이임생이가 권한이 없는 자였잖아요, 당시에. 근데 지금 없었죠. 네, 홍명보 네. 감독하고 정몽규 회장은 일관되게 이거는 잘못됐다. 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몽규 회장이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문체부에서 28가지의 비사실 중에 감독 선임에 대해서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자격정지이상의 중징계의 처분의 그 근거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임생과 그 지금 홍명보 감독 그리고 상위 위치에 있는 정몽규가 지시를 해서 이임생은 빼박이에요. 이게 여기서 짜서 안 나오더라도요. 이임생의 기자회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몽규 회장이 나에게 전권을 줬다. 그래서 내가 그 후임 감독들 사람들 면접을 하겠다 외국 가서. 그러다가 갑자기 오자마자 지금 온 거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여기서 마지막 저는 용기를 갖고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시험을 보러 왔는데 원서도 접수를 안 했어. 접수도 안 했어. 면접도 안 했어. 그런데 합격했네. 와, 그게 그- 특혜가 아니라네. 근데 그걸 갖고서는 자기는 나를 만나러 왔대. 그 대학교 교수가. 와, 총장이 만나러 왔대. 그래서 자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또 그 전 단계를 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후임 감독으로 얘기가 되니까 울산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명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절대 가지 않겠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야밤에 가서 빵집 가더니 계약하고 와가지고. 봉사하러 간다고. 그래서 시작된 게 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라고 그 떼창이 시작됐던 것이 울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하모를 불이 붙었고. 울산부터 시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을 이것은
기망이야. 속이는 거지. 그렇지. 속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 캐빈에서 그 시민단체가 고소했던 것이 한 1년 반 정도 동료경찰서의 캐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니까 이 궤를 맞춰서 업무 방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조사가 되면 그러니까 이임생이가 오늘 빠진 거죠. 안 왔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더 화가 나죠. 근데 축구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네, 있어. 다 알고 있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우리 대표팀 감독 지원했던 많은 외국인 그 감독 후보들이 PPT를 엄청 정성 들여가지고 우리 하물며 한 감독은 세대 교체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빵집에서 면접 보고 지금 선임이 됐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용당한 거야. 그 네. 외국인 그러니까요. 감독들조차.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그 친구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난 대한민국 축구 저 대표팀에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도 하고 면접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통보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물이 줄줄 샌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나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왜 화상 면접만 하고 면접을 안 했느냐? 직접 면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임생은 빵집에서 한밤중에 면접도 아니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것도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로 추진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는 그 홍명보 감독을 그 1순위로 추천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추천 절차를 아니 왜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서는 화상 면접한 걸 그것까지도 잘못됐다고 하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면접도 아닌 한밤중에 빵집 면담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감독으로 추인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특정감사가 8월 20일에 끝났어요. 홍명보 감독. 이미 그때 이 사실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잘못된 감독 선임이다. 불공정한 감독 선임이다.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정상적인 임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국내 감독의 경우는 홍명보 감독한테 물어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 제가 이게 안 통하잖아요. 제가 지금.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확인할 다시 한번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절차적으로 확인됐으면은 불공정한 감독 선임 절차다. 인정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세요. 죄송하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지난 월드컵 탈락 직후에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팬들을 향해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정말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공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